반갑습니다. 오늘이 이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개천대제 행사도 여러 곳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멀리 우리 춘천에서 또 스님도 오시고 또 이렇게 자리도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6번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사섬이라 말하자. 오늘 저희들이 우엄 읽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엄이라는 시는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짝우 얼펄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없는 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아니하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읊조린 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엄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시가 조선 중기의 이제 학자 문인인 이제 한필이 지은 이제 어원절구의 시 작야우 밤비를 맞으면서 밤에 지은 시 이제 이런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제 무상함을 나타낸 대표적인 이제 시가 됩니다. 잠깐 한번 보면은 그냥 한문은 생략하고 우리 번역해 놓은 것만 한번 보면은 어젯밤 내린 비에 꽃은 피고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졌네. 가련하구나. 봄날의 일이여 비바람 속에 왔다가 가는구나. 아주 멋진 시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에 꽃이 활짝 피었는가 싶었는데 아침에 부는 바람에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서고금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와 내용입니다만은 이 시를 표현한 두 번째 절구는 덧없는 인생을 비유한 명구로 꼽힙니다. 절정인 듯이 활짝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바람에 지고 마는 짧은 봄날에 우리 인생살이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자인 송한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진사무옥이라는 사건으로 이제 공을 세워서 이제 높은 이제 벼슬을 하게 되고 집안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송한필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고변이 엉터리인 것을, 거짓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집안이 이제 좀 더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한필도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했고, 이제 묘지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을 보면 그 송한필의 시가 바로 이제 실감이 나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를 살면서 이제 생격도 전해지지 않는 그 송한필의 무상함을 이제 나타낸 이제 자작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명 이제 조식 선생님, 저희 이제 집안에 바로 할아버지 남명 조식 선생님도 이제 유명한 이제 우엄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바른 선비를 아끼는 것은 호랑이 털가죽을 좋아함과 같다. 살았을 땐 잡아 죽이려 하고 죽은 뒤엔 아름답다. 떠들어대지.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명분 뒤에 이제 이해 타산을 이제 따지는 얄팍한 우리 이제 인간 세속인들의 삶을 그대로 잘 이제 꼬집은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남명 선생님은 이제 벼슬을 다 뿌리치고 이제 산청에 이제 집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살림 처사로
이제 아주 유명하죠. 자안동 우함양 하듯이 이제 저 태계 중심으로 한 저 안동 지방과 그다음에 이제 진주, 이제 산청,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항맥의 대립을 이루는데 그 이제 주요한 항맥 중에 이제 남명 조직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 후학들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이 근 100명이 나서서 이렇게 싸운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진주 충렬사에 가면 다 이제 모셔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남명집에 보면 이제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업을 쌓고 또 제자를 가르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은 선생님도 또 우엄이라는 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엄 말고 또 다른 우엄 시를 남긴 게 있습니다. 우리 저 경전에 보면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깐 한번 보면은 풍과 우가지 풍우상설내라. 바람 지나고 비 지난 가지에 바람 비설이 눈이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신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은 한꺼번에 계속해서 겹쳐서 온다. 이걸 지금 이제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 비, 설이, 눈이 나뭇가지에 계속해서 내려서 이제 쌓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대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못되면 자꾸 꼬여서 더 잘못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닫고 고치지 못하면은 잘못을 이제 반복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풍우상설 과거후라 일수하만 만세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 비, 설이, 눈 지나간 뒤에 한 나무에 꽃이 피니 온 세상이 봄이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려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에 봄을 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한 마음, 한 생각 깨달으면 매일 보는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목이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는 이제 그러한 대신사의 진리가 그 모진 시련 이후에 만개한다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는 1863년에 포덕 4년에 쓰신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우엄 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상당히 지금 깁니다. 이 긴 것은 하나의 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개의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스님께서 인생살이를 하시면서 생각났던 것을 적어 놓은 것을 이어서 우엄이라는 제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시가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서로 뜻도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7원으로 시작되는 수가 모두가 이게 49입니다. 49로 이제 되어 있는 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7원 절구시가 아니고 7원 고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7원 절구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빠른데 이 이제 7원 고시는 이제 형식으로 보아서 이제 조금 내용이 좀 이제 좀 난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절구는 이제 기성정결이 있어서 그 이제 문단받아 딱딱 읽으면은 그래서 딱딱 끝이 나고 매듭이 지워지는데 이제 고시는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이 없는 거죠. 형식이 없이 이제 그냥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적어 놓은 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이제 건체시라 해가지고 수나라 이전의 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나라 이후에는 이제 시가 되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쓴 시를 이제 고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나라 이후에 쓰여진 시를 이제 우리가 고시라고 하는데 이 우엄에 나와 있는 시는 전부 다 우엄 칠은 고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은 최고 처음에 보면은 이제 개해년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결의를 다지면서 이제 용담으로 가는 심정을 그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원에서 이제 웅장한 그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심정을 이제 읊은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보면은 마지막 생일날 제자들이 차려준 이제 잔치상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예감했듯이 이제 거기서 이제 느끼는 이제 심정,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우엄이라고 하는 가장 먼저 나온 이제 부분을 한번 보면은 남진원만 복화해 하니 대도 여천 탈급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쪽에 별들이 둥글게 차고 북쪽의 은하수가 휘돌아가면 대도는 하늘님과 더불어 억금년의 재난을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이제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우리 대신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바로 다시 개벽을 이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데 이 남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남진은 이제 남쪽의 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쪽의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쪽에는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진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별을 이야기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남진에는 이제 목성부터 시작해서 화성, 금성, 수성, 토성, 이렇게 이제 5개 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성은 그 28개 별 중에서 네 번째 별, 수성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성은 우리 태양계 행성 가운데서도 명왕성 다음으로 밝은 별이죠. 그래서 크고 태양계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안 보이죠. 한밤중에는 안 보이고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거나 아니면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계와 이 전체 태양계의 그 변화에 상응하는 이제 인생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대신상께서도 전체의 이 변화, 그 움직임을 이제 수성이 북쪽에서 올라와서 또 북경성이 북쪽으로 기우는 것, 이것도 우리 인간은 똑같이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거쳐가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제 선천과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북하가 이제 나옵니다. 북하는 바로 이제 은하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북쪽 하수는 이제 우리가 은하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는 이제 큰, 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가장 큰 하천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하죠. 그죠? 여기서 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황하를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이제 큰 강은 이제 강입니다. 그래서 송하강이나 양자강을 얘기하는 거, 그 밑에는 이제 뭐 다른 이런 강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만, 가장 큰 강을 이제 황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 황하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제 은하수를 이제 북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이제 은하수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북한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수의 그 위치가 계절 따라 다 변하죠. 은하수의 위치가 계절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을 이제 직접 느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남쪽 별이 차고 북쪽 은하수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에 대도가 그 패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청도교를 창도할 때, 그 이제 원인이 봉건 이제 세력과 제국주의에 싸워서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창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도 이후에 지금도 그러한 반복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국난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 대도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지상천국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난관을 다 거쳐야 후천이 오듯이 이 지상천국을 이제 건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우엄시 첫머리에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천국, 후천개벽을 이루어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도인들이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경투만리 모성각하고 월상 삼경의 홀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이제 만리에 거울을 비추니 내 눈동자가 먼저 깨닫고 달이 삼경의 소선이 뜻이 호련히 열리는 도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리에 이제 투영되는 거울은 이제 우리가 잡념이 없는 그런 이제 우리 본성을 얘기하죠. 깨끗한 거울. 티끌 없는 우리 깨끗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제 본성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우리 본성이 깨끗해졌을 때, 이제 만물의 그 왜곡되지 않는, 이제, 삐뚤어지게 잘못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여기 보면 삼경의 소선 달이라고 했습니다. 삼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1시에서 새벽 1시를 얘기하니까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두울 때에 이제 달이 솟으니까 달이 가장 밝겠죠.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달이 비쳐서 제일 이제 밝게 비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환해진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수심전기에 보면 거울이 뒤끝에 가려우지 않으면 밝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인 덕우 능인할린가 일세종풍 임그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비를 얻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한 세상 바람 따라 제멋대로 오간 나의 인생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수은 선생님의 호와도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살리는 비는 이제 진리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제 바람은 세속의 욕망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백첩진의 오욕척이 표현기약 항선대안에 겹겹이 쌓인 내 인생의 티끝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어 표현이 학을 타고 선대로 향하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뒤끝은 개인의 번뇌, 개인의 번뇌와 사회의 이제 부조리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씻는 곳이 선대라고 했습니다. 이 선대는 이제 진리를 베푸는 곳, 진리를 우리가 찾는 곳, 바로 요 교회, 이제 우리 성전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인 학은, 여기 이제 학을 말씀을 하는데, 학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깨우치는 동학, 바로 이제 우리 천도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동학을 열심히 이제 하면은 이제 선대로 이제 향하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의 이제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초판본에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요 시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전에는 이렇게 이제 모아놨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시는 이제 남원에 피신해 있을 때 이제 지었던 것으로도 보여지고, 또 마지막 개해년, 마지막 해의 개해년에 손봉조 집에서 용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지은 걸로도 보여지는데, 아마 용담으로 돌아올 때 지은 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더 맞다. 그래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대가 바로 이제 용담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시는 1863년 3월경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부터 두 번째 우음은 명소명을 무타이라 호소오인 고래풍이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맑고 밝은 밤, 달이 밝은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닐세. 기분 좋게 웃고 기분 좋게 담소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 고래로부터의 풍속이라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밝은 달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숨김이 없는 이제 진실을 나타낸 것이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말과 웃음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간혹 좋은 얼굴 뒤에 다른 뜻을 이제 감추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감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 19를 보면은 인생 세간 유아득이 문도 금일 수여수인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간에 산다는 것이 무슨 덕이 있는가. 오늘에라도 도를 물으며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보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삶이 의미를 찾는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유리기준 고미각은 지제현문 피라동일세. 주고받는 가운데 이치는 그 안에 있건만, 물론 다 깨닫는 보장은 없지. 그러나 뜻이 현문에 있는 자라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는 반드시 나올 걸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주고받는 그 중에 이치가 있지만은 아직 이치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나 뜻을 지혜로운 도문에 두고 있으니 반드시 나와 같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기일체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수은 대사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식구라고 보여집니다. 인생 만민 도우생하니 각기유상 오부지일세. 하늘이 이 만민을 내었고
도 또한 생성을 계속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제각기 타고난 자기 기상이 있네.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낳고 또 세상을 움직일 도를 내었지만은 각각이 하늘의 기운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개인마다 시천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미처 몰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다 낳았지만은 각기 시천주를 모시고 있다. 그걸 진작 깨우치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깨우치고 시천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하면 됩니다. 만물이 하늘의 기상을 갖고 있음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 가슴에 와 닿으면 진리를 이제 우리가 깨우친다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는 폐부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는 걸 요게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9로 보면 통우, 폐부, 무의지면 대소사간 어부제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폐부, 이제 이 폐부 얘기가 이제 우리 가슴에 이제 그 진실이 이제 닿으면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런 일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대소사에도 우리가 하나도 이제 의심을 할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의 식구가 되겠고요. 요 다음부터가 이제 세 번째 식구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할 얘기들, 우리 고사 성어들도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식 비고야면 욕기오가 우석사 이너라. 말 위에서 한식절을 맞이하여도 여기는 고향 땅이 아니구나. 내 집에 돌아가서 옛 정치를 벗삼고 심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여기 이제 한식 얘기가 나옵니다. 한식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제 한식은 우리가 잘 알죠. 한식에는 이제 찬밥을 이제 먹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께서도 말 위에서 이제 한식절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고향을 가면서 이제 한식날을 이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향 땅이구나, 고향 땅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한식날 말 위에서 한식절을 맞이했는데 여기는 내 고향 땅이 아니구나. 이제 이 구절은 송기문의 이제 오원 절구에서 나온 구절을 이제 따온 것입니다. 그게 보면 이제 송기문의 그 오원 절구에 보면 이제 마상 봉한식이라고 있는데 말 위에서 한식절을 맞이하는데 고향을 찾아가는 도중에 이미 봄이 저무는구나. 이제 이런 식구가 있으면서 마지막에 설포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송기문의 거기 시에서 따온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구에서 이제 바라보니 낭양 이제 그 파교 헤어진 이제 고향 사람들을 이제 그리워하게 됩니다. 한직절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고향 사람들이 그리웠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제 명절, 한직이면 그 당시에 큰 명절이었으니까 이렇게 쓸쓸한 외로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느낀 그런 이제 식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4대 명절 중에 이제 하나인데 대개 4월 5일 아니면 4월 6일 정도가 한식절이 되고요. 대개 이제 청명절, 그 이제 다음 날이 이제 한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식날은 산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은
중국이 이제 계자추라는 사람의 이 전설에서 이제 한식이 비롯됐답니다. 그래서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자추의 전설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계자추라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가 망할 즈음에 진나라가 이태로울 때 이제 진나라의 그 안위를 위해서 이제 농공 행상을 바라지 않고 애국심이 있는 아주 청렴한 사람 계자추에서 이 한식이 비롯됐는데 이제 이 계자추는 19년 동안이나 이제 진문공을 따라다니면서 유랑을 하면서 이제 진문공에게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보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해공한테 쫓겨가지고 시골로 갔는데 시골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또 어디 이 밥을 얻어먹을 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계자추가 자기의 허벅다리 살을 베어서 이제 먹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나라를 일으켜서 세우고 이제 농공행상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제 벼슬을 주는데 이제 이 계자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자추를 찾아서 나서고 계자추 집에다가 이제 방을 붙이고 이래 했는데 계자추가 나는 농공행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농공행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간 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깨를 낸 게 이 산에 불을 지르면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노모를 같이 모시고 간 노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산에서 내려올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산에다가 불을 질렀죠. 그리고 이제 3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아서 이제 산에 불이 다 타고 나무도 하니까 가서 찾아보니까 그 노모를 꼭 이제 껴안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걸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사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불에 타 죽은 산 이름을 이제 계산이라고 이제 바꾸고 그 불에 타 죽은 계자추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전후해서 3일 동안은 이제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찬 음식만 먹게 된 그 중국의 그 이제 유래, 그게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한식절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언제감을 향하는 말 위에서 이제 한식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포를 당하는 지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이제 살피고 또 이제 포덕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여행이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낯선 곳에서 이렇게 한식절을 맞이하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이제 제자들도 그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인간적인 면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악가에 보면은 이제 사람마다 낯이 설고 인심부구석하는 거동 때 매사가 눈에 그쳐 타도 타관 아닐런가 하는 이제 그 내용과 방금 이제 말 위에서 이제 한식절을 맞은 이런 이제 생각들은 이제 뭐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어여신의 우예지 범작오군 일회중이라 했습니다. 외로움이여 신선함이여 또한 예의와 지혜를 갖추는 것까지도 우리가 힘써 한번 모이는 가운데 우뚝 찬란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범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작은 무릇 범자를 써서 그냥 평범한 무릇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초판본에는 보면 이 범자가 아니고 올자로 되어 있답니다. 우뚝할 올 한문 생김새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뚝 소절 올자를 무릎 범자로 잘못 표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 범작이 되었답니다. 범작이면 보통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작품, 평범한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우뚝 소설, 올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작품, 특별한 일,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지금 잘못 전달됐다고 도울 선생이 이렇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제가 여기 메모를 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내인 거인 우화시인가 동자한담 원상계이니라.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는 것은 어느 때가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가 같이 앉아 환담하는 것은 뛰어난 인물들이 모여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 우리 경전에는 상계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들이 모여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뭐 상계라기보다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례소식 우부지인가 긴비연 문욕선이라네. 세상 되어가는 소식 또한 듣기 힘드니 그런가 안 그런가 하여튼 빨리 듣고 싶다네. 누구한테 듣고 싶다는 얘기인지, 뭐 제자들한테 당연히 듣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은 최충이 이 제자를 빨리 만나고 싶다. 최충이 제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충이 제자는 이제 대신자께서 언적암행, 언적사를 언적암으로 이제 가실 때 같이 이제 수행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근 한 반년 동안 대신사님을 이제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신 것이고, 옳음과 믿음 또 예의와 지혜가 한결같으니 그대와 내가 한 모임을 만든다. 무릇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의신 애지로서 함께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충이 선생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해 보니까 아주 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사님을 모시고 영담정으로 갈 때 그 동기 섣달 그 서람풍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이제 남원에 도착해가지고 남원성 밖 이제 그 고령산성에 있는 이제 언덕암으로 이제 은거를 스님이 정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스님께서 밤에 이제 등불을 밝히고, 이제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생각하고, 이제 뒤척이면서 이제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처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날을 이제 기약을 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이제 1863년 1월에 동학의 이제 본체에 대한 핵심적인 핵심 이제 사상을 밝힌 이제 동학론도 여기에서 이제 지었었고, 그 밖에 이제 도수사라든지 주덕문 이런 것들도 다 이곳에서 이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적암을 우리는 경전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선적암에 계심으로 해서 이제 호남 지방에 이제 우리 포덕을 하는 이제 본거지로 삼고, 또 호남 지방에 널리 이제 포거를 이제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제 밤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금결을 이제 노래를 부르고, 또 금무 이제 춤을 추시고 한 것들도 바로 이곳이고,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의 그 사상 이런 생각들이 아주 깊이 이제 새겨져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이제 언적암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권 선산 제익해면 산불 처변 명불수라. 서산에 구름 거치면 훌륭한 친구들이 다시 모일 것에 평소에 처변을 잘못하면 이름을 남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산이라고 나오는데, 서산은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쭉 나오는 게, 서산은
이제 동학의 길을 가는데 장애를 이제 보면 서산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도를 행하는 도인들은 이제 행동에 조심을 해라. 이런 이제 교훈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한가롭게 이야기하며 이제 자신의 뜻을 이어가고 빛낼 인재를 기다린다. 제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바로 밑에 구절에 나오는 이제 군자 삼락과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래차지 호상견인가 담조서지 의익심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같이 담론하고 집필할 수 있으니 뜻이 더 깊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 선생님의 이제 군자 삼락이고, 또 이 군자 삼락은 이제 우리 공자가 처음 이제 얘기를 했죠. 군자 삼락 얘기는 세 가지 이제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즐거움이 부모,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두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했고, 이제 세 번째 즐거움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이제 것이라고 했죠. 예. 저도 이제 공직에서 이따가 나오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나가서 뭐 할래? 해서 군자 삼락 놀이를 하렵니다. 하니까 그게 무슨 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글 쓰고 가르치고 이제 CEO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가 야 좋구나. 그럼 더 재밌겠다 야 얘기했는데, 결국 저는 CEO는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CEO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과 같이 좋아하는 일, 그걸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 쓰고, 가르치고, 좋은 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군자의 삼락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 불시신벌 구별차 하면, 구작타양 현우간이니라. 집을 떠나 길을 나서면 떠도는 풍문은 들을 수 있지만, 고향 소식도 궁금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더 이제 궁금하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내 마음이 들떠서 여기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함이 아닐세. 또 다른 마을에서 현숙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궁금한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요 단락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대신자께서, 동학에, 우리 동학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들이 많다. 그것들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한 장애들을 이제 다 이겨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우리의 세력이, 더 커지면 그럴수록 처신을 더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대개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얻으면 겸손할 줄 모르고 이제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망신을 당하는 이제 이런 것을 경계하는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녹실전정 오하교면 복명주실 이응지라. 여기에 아주 이제 복잡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진정 얘기가 나오고 이제 복명주실 얘기가 나옵니다. 진나라 조정에는 사슴이 사라졌다. 우리 동학도는 과연 사슴이라 말하는 양심 세력에 속하느냐,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대는 거짓 세력에 속하느냐. 그러나 봉황이
기산에서 운이 주실이 일어난다. 그대들은 응당알리라. 아무리 세태가 문란해져도 도덕 정치는 새롭게 흉기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세 중에 이 시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진성은 이제 지록 위마라는 이제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제 마음대로 이제 휘두른다는 이제 그런 고사가 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이제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권세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이제 2세 황제 이제 호예에게 사슴을 이제 말이라고 이제 가르치라고 한 데서 이제 유래됐습니다.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얘기를 하라 하는데 다들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이제 황제는 농간을 하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조고에 의해서 제거가 당하고 이제 그 진나라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르는 이제 그 과정을 나타낸 이제 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무리들은 나라가 망해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조선 왕조가 이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조선 왕조가 이제 조고가 이제 난동을 부려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우리 조선 정부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복명주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상나라 말기에 이제 기산에서 봉황이 이제 온다는 얘기는 이제 주나라가 새롭게 이제 융기한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고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우리가 아다시피 봉황은 이제 태평 성대에 이제 나타나죠. 봉황은 오당나무에서 잠을 자고 죽실 대나무 열매를 이제 먹는데 태평성대를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수군의 이 혁명 사상,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혁명 사상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은나라 마지막 주왕이 이제 주지육림을 하면서 이제 폭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주지육림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는데, 이제 주지육림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한자 이제 성어죠. 그래서 이제 주왕이 달기라는 여자 때문에 이제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문란해지고 망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왕조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개벽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해서 민비하고 이제 세력 다툼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제 폭정을 일으키게 되죠. 제 고향 함양에도 가면 지금 상림숲에 조병갑 공덕비가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이제 조병갑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 동학도인들이 30만 명이 무참하게 이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 사회는 이제 더욱더 이제 혼란의 시기로 이제 빠져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학혁명이 이제 우리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민주 정부를 구성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갈등을 많이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구한말 이때와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나 해 정치의 필요성,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사섬을 사섬이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정치에 꼭 뭐 참여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진실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동인이 가져야 될 이제 기본 정신이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우엄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불견천하 문구주면 공사남아 심상류인이라 했습니다. 내 천하를 직접 다 보지는 못했어도 구주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안다. 속절없다고는 하지만 이 사나이 마음은 항상 천하를 헤매고 있노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세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한문에 보면 이제 물에 띄우다, 이제 뜰 범자가 있는데 이제 이 불씨는 바로 이 범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해야 하고 또 그래야 어진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보게 되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서 우리 이 도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류비각, 청류각비 동정호라, 자탑의제 악양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담으로 돌아와서 이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 분명 동정호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악양류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은 해설을 해놓은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수은 대신사님의 기계를 이제 표현한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설이 이제 많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이곳을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1863년도 3월 9일에 이제 떠돌이 이제 피진 생활을 청산하고 4월에 이제 영담으로 돌아온 후 4월 검음에 이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 이제 돌아와가지고 영담 일대에 그 푸른 숲을, 푸른 숲으로 이제 덮고 있는 아주 물소리도 맑은 그 영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얻은 시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악양류가 나오는 게 좀 이제 뜻밖입니다만은 이 악양류는 이제 범중업이라는 이제 사람이 동정호를 이제 바라보면서 쓴 시가 악양루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따온 말인데, 그래서 천하 사람들의 근심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의 즐거움은 항상 그보다 뒤에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우후락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근심은 내가 먼저 알고 낙은 뒤에 안다는 이제 고사성어 선우 후락에 나오는 그 내용, 거기서 이제 인용한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심 극사 묘연간이나 어수태양 유조영이네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저 묘연한 하늘 땅 사이를 끝없이 헤매고 있네. 그러나 나의 그림자는 저 태양 따라 흐르네. 아주 이거는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이제 숨어 있는 그러한 이제 식구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수은 선생님께서 마지막 생일 잔칫날 이제 제자들이 성대하게 차려준 잔치상을 이제 받기고 하루 전날 저녁에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신사님께서는
이 식사가 이성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먹는 식사로 그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하신 거고 또 그걸 감지를 이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1863년 10월 27일이 되겠죠. 27일 날 이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극사 묘연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묘연한 사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 인간의 우리의 그 언어들이 미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제 분석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이 이 세계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이제 극사로까지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스님께서 철학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마테오 리츠를 읽고 그런 이제 서양의 사상까지 전부 다 이제 독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자와 태양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제 그 동국에 비유해서 그림자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은 반대로 하죠. 그림자와 태양은 똑같은 것이다. 일체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 대시사님의 그 사상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그림자와 같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렇지 않다. 태양과 같은 확고한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맞이하는 그 마지막 생일날 나는 결코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그 의지, 그 신념 그런 것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성에서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지은 이 시는 결국은 스님의 뒤를 이어서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나와서 이 천도를 이제 밝히리라.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이 시는 이제 네 편의 시를 봤는데 내용도 어렵고 길기도 하고 이걸 좀 찾아서 정리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게 어때서 우리 대신장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가 있었는가? 그 생각 사유 그것은 뭐 말할 수 없다. 단지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고 이거는 계시를 받아서 그냥 선생님의 몸을 빌려서 쓰신 것이지 선생님이 창작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위대한 시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이제 뭐 철학과 사상가 또 우리 도를 창도하셨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문학계나 이런 데서는 스님에 대한 시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우리 문학가들 또 젊은 우리 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선생님의 이런 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우리 또 표가 활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슴을 이제 사슴이라 말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인간은 어쨌든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거짓을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우리가 뭐 흔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홍길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또 거짓을 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우리 동학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SNS 그 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제 그제가 27일이 이제 우리 포덕 162주년 기념식을 이제 봉안각에서 한 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영로 그 원장님께서 설교를 쭉 이제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천도교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데 뭘 할 건지 할 게 없다. 아무도 모르는데 답을 못 한다라고 그 원장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천도교인이 그 원장님이 그 어제 동안에 우리 도를 끌고 가시는 그 어른들이 그렇게 어떠한 목표의식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무책임함, 그걸 보고 제가 좀 절망감을 좀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자는 봉안각에서 그러한 예배가 있는 줄도 몰랐고요. 있었다면 만세 제쳐놓고 또 참석을 했을 겁니다. 제가 봉황을 그렇게 좋아하고 봉황 얘기를 하는데 그 봉황각을 제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몰랐고 사실 그런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천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뜻을 또 세우고 그렇게 또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되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60주년이 되고 이리 했으니까 경전도 아까 범자를 다른 자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발견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경전도 현 시대에 맞게끔 좀 더 쉽게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이제 경전도 좀 바꿔서 다시 쓸 때도 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천도송 우리 이제 친일 행적이 있는 이제 그 홍남파 선생님이 12곡 이도학 선생님이 뽑아준 그 12편을 곡을 붙여서 우리 천도송을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게 12곡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좀 밝혀서 좀 공부도 더 하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정상도 그 경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경전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경전 공부를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뿌리인 동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동학이 꿈꾸었던 세상 그리고 그 당시에 동학을 이제 이끌고 가신 훌륭하신 분들이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러한 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이제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동학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좀 더 긴밀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일상생활까지 서로 밀접하게 교회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동덕들끼리 아주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동덕과 우리 교회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제 다시개벽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뭐 우리 수은회관, 서울에 있는 수은회관을 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 천도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령선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 그냥 잘못되고 제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표현하자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언의 동조고 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이 아니고 말을 하는 게 정의다. 그래서 우리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내용이 길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부터 162주년 이제 지났으니까 163년도에는 더 우리가 교세도 넓히고 또 우리가 동학을, 우리 천도교를 잘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좀 잘 정리가 안 된 그런 내용들을 좀 길게 들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